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많은 관심과 궁금증이 몰렸던 토트넘 허스퍼와 바이에른 뮌헨의 해리 케인 이적 협상, 현지 시간 월요일에 열렸던 것으로 알려진 이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독일과 영국의 유력한 매체들의 독점 보도 내용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트넘 허스퍼와 바이에른 뮌헨의 협상, 독일의 이제 스카이 스포츠 바이에른 뮌헨 담당 기자인 플로리엔 플라텐베르크 기자의 최신 그 보도 내용을 보면 합의하지 못한 채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다만 결렬됐다, 무산됐다는 아니고요. 여전히 협상은 온고잉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벤 해커 기자가 실제로 이제 이 비행기 편까지 확보를 하면서 비행기가 도착하는 장면까지 확보를 하면서 이제 얀 크리스티안 드레센 바이에른 뮌헨 최고 경영자와 마르코 네페 기술 이사가 저녁 8시 9분에 뮌헨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낮에 런던에 가서 만나고 저녁에 돌아왔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이제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 인터넷 페이지에 플래텐베르크 기자가 썼는데요. 그 보도 내용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적 뉴스, 케인 포커, 이제 포커라는 표현을 독일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협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 사이에 수백만 유로가 걸려있다. 이 수백만 유로의 이적료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바이에른 보드진이 런던에서 케인을 위해 포커를 했는데 여전히 존재하는 이 수백만 파운드의 격차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시라 라면서 기사에 대해서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사 본문을 살펴보면 바이에른 뮌헨의 이사진이 월요일에 케인 협상을 위해 런던으로 향했는데 합의 없이 저녁에 돌아왔다.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 사이의 금액은 여전히 어마어마하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총액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현지의 매체들의 관측들을 보더라도 사실 이 몇백만 유로 때문에 이 케인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바이에른 뮌헨이 결국엔 데려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조금은 줄다리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얀 크리스티안 드레센 최고 경영자와 마르코 네페 기술 이사가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장인 케인 영입을 추진하기 위해 월요일에 갔다. 월요일 오전 10시 15분에 파펜호펜 공항에서 출국을 했다라는 거고요. 낮에 레비 회장과 협상을 했는데 아직 합의하지 못했고, 다만 이제 바이에른 뮌헨 이사진도 이번 월요일 그 협상에서 이 만남의 자리에서 케인 이적에 대한 완전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던 건 아니다. 이번 만남 역시 이제 구체적인 토트넘 측의 액수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 갔던 게 아니냐. 그 액수를 들었고 당장 거기서 오케이 한 게 아니라 돌아와서 내부 논의를 하고 그러면 토트넘의 요구 조건이 이 정도니까 이걸 이렇게 맞춰주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드레센 최고 경영자와 네페 기술이사가 레비 회장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눴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는 이제 최종 오퍼를 낼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대면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온도를 알 수 있잖아요. 서면으로나 뭐 혹은 통화상으로나 이렇게 오가는 것보다 명확하게 팔 생각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도 이게 일부러 조금 이제 띄워서 좀 깎아줄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단호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만나서 보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 사이에서는 여전히 2천만 유로 정도의 격차가 있다라고 기사가 이어지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의 목표는 케인을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로 합의하는 것이다. 즉 가장 그래도 싸게 데려오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스카이 스포츠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최근 며칠 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까지 가진 것이고 구체적인 대화 협상을 진행한 것이겠죠. 그리고 진행을 했다는 것 자체에도 토트넘이 not for sale, 팔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아니라 가격을 맞추자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케인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 합류를 원하고 있고 구단 간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싱가포르에서 합류하는 것은 무산이 됐어요. 케인 선수도 토트넘 선수단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이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면 2,300만 유로 정도의 차이가 있다. 최소한 이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스카이 스포츠 영국판의 정보라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스카이 스포츠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3천만 유로 플러스 1,000만 유로 옵션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토트넘이 거절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것 이상의 제안을 했는데 그럼에도 2,300만 유로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여기에 향후 이제 프리미어리그 복귀할 경우에는 바이백 조항을 원한다. 즉 케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온다면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갈 수 없다. 토트넘으로 올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이걸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케인 선수도 어느 정도 이제 교감을 해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의 보도에 이어서 영국 쪽 소식에 최고 정당한 기자들을 모아놨던 디 애슬레틱, 토트넘 담당 기자인 찰리 에클셰어,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가 함께 취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보도와 비슷한데요. 이적료 간극이 2,500만 파운드다. 즉 2,300만 유로보다 더 높은 액수의 차이, 3천만 유로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케인 선수에 대해서는 이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솔샤르 감독 시절에 원했었고 에릭 테나 감독도 원했지만 현재는 이제 여러 가지 구단 상황이나 토트넘의 또 스탠스 때문에 데려올 수가 없게 됐고, 다들 아시다시피 2021년 여름에는 맨시티가 오퍼를 했으나 그 당시에 무산이 되면서 엘링 홀란을 영입했고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다 보니까 무산이 됐고, 또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6월 달에 분명히 카림 벤제마가 사우디로 갑작스럽게 가면서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
감독이 케인 영입을 구단에 요청을 했지만 이것을 구단이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하면서 현재 케인 선수가 올여름에 이적을 하려면 바이에른 뮌헨밖에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시했고요. 물론 파리 생제르맹도 관심을 갖고 제안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케인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만 원한다라고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2,300만 유로 혹은 2,500만 파운드의 간극은 어떤 조건과 어떤 요구의 차이가 벌어진 것일까? 뭐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지금 이 금액 차이를 좀 계산을 해보면 아마도 바이에른 뮌헨은 9천만 유로 플러스 옵션 또는 1억 유로 플러스 옵션을 제시한 것 같은데 지금 토트넘이 원하는 것은 1억 파운드로 알려져 있거든요. 1억 파운드 하면 유로로 따지면 한 1억 2천만에서 1억 3천만 유로 정도가 되잖아요. 결국에 지금 그 정도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에른 뮌헨은 1억 유로까지 내겠다? 아니다. 토트넘은 1억 파운드로 받고 싶다. 그 차이를 좁히는 것이 관건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금액은 사실 뭐 바이에른 뮌헨이 다른 조건이나 바이백이나 혹은 선수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충분히 채울 수가 있는 거니까 이번 협상을 이제 합의하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이제 돌아와서 구단 내부 논의를 통해서 토트넘이 이 정도를 원하니까 이렇게 또 제시해보고 맞춰보자. 이제 이런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기 때문에 8월 첫 주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결론이 빨리 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디애슬레틱도 이제 오피니언 기사를 냈는데요. 찰리 에클셰어 기자가 토트넘도 케인에 대한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 몇 푼을 더 받으려고 하다가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리빌딩과 훈련과 전술 계획도 어그러질 수 있다. 케인을 빨리 매각을 해야지. 매각을 할 거면 빨리 보내야지. 그 돈으로 센터백도 영입을 하고 센터백도 영입을 해서 전술 훈련도 하고 공격진 선수도 영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체되면 결국에는 뭐 모두가 지는 계약밖에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게다가 이번 미팅조차도 이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몇 푼 때문에 더 받으려고 잡으야 그러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소한 이번에는 합의를 못했지만 다음번에 오퍼가 주고 받을 때는 결론을 내려라. 뭐 이런 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영국 대중지 데일리 메일도 이 토트넘이 이미 케인 선수가 떠날 경우에 대비해서 새로운 공격수를 물색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앞서 이 바이에른 뮌헨이 제2의 음바페로 키우고 있는 마티스 텔 선수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노팅엄 포레스트의 이제 웨일스 유망주 공격수죠. 브레넌 존슨의 이름이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조금 더 활동적이고 유기적인 공격수를 찾고 있다 보니까 또 이 선수 분명히 또 홈그라운드 적경이 될 수가 있는 선수거든요. 노팅엄 포레스트가 지금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문제도 겪고 있다 보니까 이 선수를 지키고 싶지만 더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에스턴 빌라도 이 선수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3,500만 파운드 플러스 옵션 조건으로 좀 영입을 하고 싶어하고 노팅엄은 5천만 파운드를 픽스해서 받고 싶다고 해요. 3,500만 파운드가 한국 돈으로 한 576억 원이고 5천만 파운드가 824억 원인데 아마 그 옵션 조건을 채우면 5천만 파운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노팅엄 포레스트가 이제 토트넘에서 잉여 자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다비손 산체스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를 포함해서 또 브레넌 존스를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릴 수가 있는데 또 이게 진행이 되려면 케인 선수가 나갈 경우에 데려오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케인 선수의 상황을 어떻게든지 이제 정리하는 게 토트넘 입장에서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레넌 존슨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노팅엄이 프리미어리그에 승격하는 과정 챔피언십 무대부터 맹활약을 했었고 이 선수가 거의 측면과 2선 위주로 뛰었었는데 지난 2022-2023 시즌에는 최전방 역할도 많이 봤어요. 아워니가 부상으로 빠진 경기들이나 또 아워니와 함께 전방에서 호흡을 맞추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는데 센터 포워드로 뛰면서 14경기 5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전방에서 결정력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이 선수가 정통파 9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무한 스위칭을 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선수다. 공식 경기 44경기에서 또 10골 3도움 분명히 이제 어린 나이 2001년생의 어린 나이에 프리미어리그 올라와서 또 이런 기록을 남겼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충분히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선수다. 특히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젊고 어리고 좀 이제 많이 뛸 수 있는 활발하게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들로 리빌딩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빈손 산체스 정리뿐 아니라 탕기 은돈벨레 선수도 이제 프리시즌 훈련 때는 좋은 모습 보이긴 했지만 결국엔 부상 문제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투어에서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상황이 됐잖아요. 결국엔 정리 수순으로 가고 있고 또 로셀소가 오히려 좀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로셀소도 물론 이적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킨다면 로셀소를 남기고 일단 은돈벨레를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탈리아의 이적시장 전문가인 루디 갈레티 기자가 튀르키예 쪽 팀들이 은돈벨레를 원하고 있다. 갈라타사라이와 페네르바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토트넘이 1,000만 유로 정도면 내줄 수 있다라는 좀 입장이다 보니 이 협상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케인 선수를 내보내는 것뿐 아니라 뭐 지금 산체스도 내보내고 은돈벨레도 내보내면서 점포진화에 걸쳐서 좀 리빌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을 마련하고 빨리 데려와서 훈련하고 또 시즌을 잘 준비하는 게 토트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적 시장의 이제 줄다리기는 이제 그만 정리를 해야 될 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미 사디오 마네 정리에 성공을 했죠. 알 나스르로의 이적이 확정이 됐고 메디컬 테스트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실제로 사디오 마네가 일본 투어 도중에 이제 고별 인터뷰까지 이제 독일판 스카이 스포츠와 진행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떠나고 싶지 않았다.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알 나스르로 이적하면서 4천만 유로 정도의 연봉을 또 수령하게 됐다. 뭐 바이에른에서 받던 것보다 2배 가까이 많은 돈을 받게 된 것이고 뭐 실제로 세금을 제외하고 났을 때는 2배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도 리버풀에 3,500만 유로를
1억을 주고 영입을 했는데 그만큼의 돈을 결국엔 받지 못하게 됐지만 3천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 수익을 내니까 1년 동안 사실 큰 부상의 문제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활약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잘 좀 회수를 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케인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데 보탤 수가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아마 이제 이 케인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에른 뮌헨은 아시아 투어 일정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요. 8월 2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8시 30분에 싱가포르에서 리버풀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경기까지도 일단은 케인 선수 영입이 완료되지는 못했지만 김민재 선수는 몸 상태가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바이에른 뮌헨 공식 채널에서 김민재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싱가포르의 또 야경, 도시 이런 시티뷰를 보면서 자신만만하게 또 사진도 찍고 인터뷰를 하는 모습도 공개를 했는데요. 또 김민재 선수가 리버풀과의 경기에는 어떤 플레이를 펼쳐 보일지도 궁금해집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소식은 김민재 선수의 입단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들이 모이고 있는데요. 한준TV에서 리버풀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와 또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 독일 현지 반응, 그리고 부버지 김현 기자의 분석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모든 소식, 해외 축구 주요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